공자께서 안자를 보고 가르쳐 주실 때 한 말이고, 왜? 안자가 뭐라고 물으나요?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인이란 뭐인가요? 라고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극기복명.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고, 이것은 불가의 불가에서 부처님이 한 핵심 연꽃을 들어보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극기,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이긴다는 말이 뭔가? 이것도 극기도 엄청 철학적 용어로 중요한 말이고, 예라는 복녀의 예도 엄청 중요한 말이죠. 마치 극기라는 자체는 자기의 지찰 고집하는 불가에서 말하는 자기에서 벗어나는 해탈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들어가는. 예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의 본질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선한 본성이 내면에 있는데, 선한 본성이 100% 자연스럽게 발로될 때가 그게 예죠. 하늘에 있는 태양이 저렇게 빛을 변함없이 내리비추고 항상 하는 줄기, 또 하늘에 있는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떠가 서쪽으로 지는 것, 이 자연의 질서가 이겁니다. 사람한테도 자연의 질서와 같은 그러한 어떤 행동 규범이 있다. 그것이 예의 본질이죠. 그래서 극기복류는 공자님이 안자한테 해준 말이고, 박약이란 말은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공자님이 선생님이 말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했느냐? 얘도 안자가 거의 성인의 영역을 다 나올 때, 성인의 영역을 다 깨달은 안자가 공자님을 평가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공자님이 뭐랬습니까? 안자가 공자님을 탁 보고, 109명 사람 다 성인 되는 거지 별거 있겠나 싶어가지고, 공자님도 어찌 됩니까? 젊었을 때부터 나도 선생님같이 못 되라는 거 있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성인도 공부하면 될 것이지. 아마 안자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가, 이게 논은 몇 편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편에 나오는지. 그거 나올 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을 보고 안자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딱 보고, 공자님을 보고, 딱 따라가려고 우러러 보니까, 우러러 보니까, 어찌 됩니까? 미고, 우러러 보면 볼수록 더욱더 높아져 있는 분이 앙지미고, 앙지미 그거 나올 겁니다. 너는 어디에, 몇 편에 나옵니까? 안전편이 거의 나올 겁니다. 그렇고 찬지미견, 저 속에 뭐 있는 거 하고 뚫고 들어가 보니까,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견고한 거예요. 앙지미고하고 찬지미견, 뚫고 들어가는 게 더 견고해요. 그 다음 뭡니까? 첨지재전. 딱 쳐다볼 때는 앞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보니까 뒤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공자님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이 공자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포기하란다. 라고 안자가 생각을 했죠. 그래, 딱 포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자님이 어째요? 거기서 나오는 이 말입니다. 포기하려고 보는데, 공자님이 항상 항상 순순하게 마음으로 자기를 갖다가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그 도망 못 가게. 항상 순순하게 나를 끌어가지고, 나를 멀어서, 나를 문으로서 더 넓혀 주시고, 나를 예로서 행동을 갖다가 뭡니까? 금약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예로서 나를 단속시켜 주는 거예요. 예로서 나를 단속시켜 주니, 내가 이렇게 순순형 이렇게 간절히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욕파불능, 내가 다 하고자 하여도, 내가 그만두고자 해도 내가 그만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방문 두 개 넉자로 줄인 것은 방문 양례를 줄인 말이고, 그래서 바가이문 야가이례라는 말에서 넉자로 줄이면 방문 양례라고 하죠.
그 박문강의 넉자에서 또 줄인 말이 지금 뭐 책입니까? 부처입니까? 고인은 박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공자님이 안자를 가르쳐 줄 때 박약으로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나의 식견을 드높이는 것을 학문으로서 해주고 내 행동을 검색하고 탄속하는 것을 예로서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은 공자의 제자 중에 최고의 안자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해준 것을 평가할 때 말하는 게 박약이에요. 극기복례라는 것은 공자님이 마음속에 있는 진술을 갖다가 안자한테 전해준 말이죠. 그것은 나옵니다.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앙지미고 하면 찬지미경 그게 어디 몇 건이 안 잡히는 거 어디 나올 거냐. 자한편 11장에 예? 자한편 11장에 11장에 나옵니까? 11장 뭐 나올 겁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근사록에 보면 그래서 전부 다 극기복례론 자체는 아마 뭐 육아에서 최고의 하도죠. 최고의 하도. 과연 극기는 무엇이고 복례는 무엇인가? 그 공부 다 하면은 그거 다 하면은 뭐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고 뭐 다 되는 거죠. 그렇고 방문양이라는 것은 육아에서 학문을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학위 시습을 하는 것은 방문양리하기 위한 거죠. 학습이라는 학습이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왈 수기 미생고 짓고 여기까지 했지요. 백이숙제 이야기를 했고 앞에 유명한 기여기연여 오당기소자 강간하여 비연성장이지만은 부지소이 재지 유명한 기절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고 백이숙제 고죽국어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절이 크면 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백이숙제죠. 백이숙제가 수양 사람들이 가서 불렀던 노래 채미가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래서 채미가 등피 서산에요. 저 서산에 내가 올라가지고 책이 미어이라 그 고사리를 켜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나라 무왕을 두고 역폭해요. 폭력으로서 폭력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니 어느 나라의 마지막에 주왕도 주주영령한 주왕도 난폭했었고 무왕도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것도 폭력이다는 거죠. 이폭이 역폭. 폭력으로서 폭력을 바꾸는 것이니 바꾸면서도 부지기비로다. 그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비판했죠. 그래서 신롱, 우 이런 사람들 다 돌아갔으니 옛날의 성인인 신롱과 우, 순임금과 한임금, 신롱, 우하, 호런모리하니 이 세상에서 다 떠나버렸으니 안 죽기요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저예요. 이제 나는 떠나랜다. 나의 명이 쇠해졌다라고 부른 채미가가 노래했습니다. 아마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채미가도 한번 찾아보시고 수기 미생고지 노래 중에서 제일 조금 이야기하기가 깨림직하고 별로인 내용이 이 미생고직입니다. 누가 미생고가 뭐 정직하다 아주 곧다라는 말로 이름이 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미생고를 보고 누가 그 정직하다고 했노 하면서 미생고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공자님이 하는 말이죠. 미생고 어떤 사람이 그 미생고한테 가가지고 식초를 좀 달라라고 하니까 싫다니까 어땠습니까? 그 미생고가 걸저기리니 걸저 할 때 기린 할 때 이게 여러 모두 할 때는 제라고 발음되지만 어조사일 때는 발음이 저로 나고 저자는 지어의 준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자는 목적어고 어자는 척객입니다. 척객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니까 미생고가 이것을 어디에서죠? 이것을 그 이웃에서
빌려다가 이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요만 보면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찌 됩니까? 이것이 정직한 그 하지 않는 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어떤 A라는 사람이 내보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꼭 내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면 어쩌겠습니까? 자기는 못 가고 내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됩니까? 그거는 내가 가서 구해가지고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누가 와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내게는 없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내 아니면 그 사람한테 구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내가 없었다면 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찌 됩니까? 공자님이 왜 미생원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사람 말하는데 공자님이 정직한 것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왜 글해라고 말하냐? 여기서 생략되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식초를 구하니까 뭡니까? 자기한테 없다 소리를 아니하고 어찌 되냐 하면 돌아와서는 자기 이웃에 구하여서 갖다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이후로는 걸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차한 행실을 하는 걸 걸해라고 하는 거죠. 걸. 그러니까 상황이 꼭 내가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뭡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건 그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구해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생하고 이 말 한 것은 그 구하는 사람에게 내한테 있다 없다 소리를 안 하고 자기한테 그래서 이웃에 살짝 구해가지고 자기가 갖다 주었다라는 의미로서 쓴 거고 조금 이것도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 어떻거나 이 걸해라는 말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구차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간혹 문집을 보면 어찌된 거래지 끓일 혐자로 써가지고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흥이 씁니다. 미안한데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미생지 시인이 요 미생고하고 관계가 있는. 그래서 그 미생고는 장자에 나오는 건데 장자에는 워낙 우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시에 기록 그 미생이 누굴까라고 해가지고 이 미생고하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동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미생지 씨는 어떤 여자하고 다리 밑에서 만나기를 언약을 해놓고 딱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 밑에 가서 이 남자가 미생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홍수 물이 나가지고 불어가지고 떠내려갈 판인데도 거기서 안 나오고 약속 지킨다고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사람 이야기가 장자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같은지 안 같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하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왈. 교원 영색 주공을. 앞시는 해석은 안 했습니까? 자구명이 치지러니 모역 치지하노라. 밑에 언덕구자는 공자님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 모자로 읽는 겁니다. 누구 모자. 거기 옛날에 어찌니까 다 휘한다 그러죠. 휘. 탕탕 이름 부리는 것을 끓인다라고 해갖고 휘한다라는 말이죠. 요 휘라는 말이 뭡니까? 옛날 다 보면 어찌 됩니까? 휘는 뭐냐고 나오죠. 돌아가신 분은 이름자 대신에 휘라고 쓰죠. 그래서 그분은 휘는 무엇이요? 휘라는 것은 끓여서 부르기를 끓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명 예를 들어 임금의 이름이나 안 그러면 자기 존속 되시는 분들의 이름자나 그런 걸 휘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본래
그 어느 구자는 공자님 이름 때문에 그것을 희하여 가지고 이럴 때 읽는 말이 누구 모자로 쌓고 모로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구역 돼 있지만은 이걸 누구 모자로 바꿔가지고 모역치지라고 읽는 거죠. 모역치지하노라. 이권이 우기인을 자구명이 치지러니 모역치지하노라. 안녕계로 시러니 자왈 합각은 이질이요. 합자죠. 이거는 합. 예. 요하고 비슷한 글자가 요 글자죠. 요를 쓴 요거는 염소고 밑에 이를 쓴 건 이거는 대개 개자입니다. 대개자는 요거 뭐입니까? 여기 대개 개자죠. 원정어 갖춘 글자가 초도 밑에 갈거 있고 그러면 있는 이게 대개 개자입니다. 이것의 약자를 대개자로 이를 쓰는죠. 이것은 대개 개자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거 밑에 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아니할 합자라 했는데 어찌 아니할 합자인데 이거는 의문문 합자하고 아니 불자의 준말입니다. 합으로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부정 의문문을 쓸 때 요 한자로 쓰는 거죠. 부정 의문문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합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안녕기르실은 자왈 합각은 이질이요. 자로왈 원금화와 의갱구를 여붕공하야 폐지무감하노이다. 무감 밑에 마음심 옆에 있는 느낄 감자가 붙은 것은 한탄할 감자입니다. 아쉬워할 감, 한탄할 감자입니다. 한탄할 감자. 그 다음 안연이왈 원무벌선하며 무시로 하노이다. 자로왈 원문자지지하노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 뒤에 자왈 로자를 안지하며 붕어를 신지하며 소자를 해지니라. 자왈 이어요라 오미견 능견기과이 내 자송자약해라. 조금 깁니다. 다시 한번 오미견 능견기과이 내 자송자약해라. 자왈 십실지업에 필류충신이 여모자은 연이와 여도 공자님 이름이죠. 그래서 여모자은 연이와 불려모지호학량이라. 네, 그래요. 공자장필 끝납니다. 예,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려 모조 왕이 아니라 그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예, 공장님, 예. 자와 교원영세. 교원영세는 뭐 벌써 몇 번째 나오죠. 두 분, 요 시험창가 분 나오죠. 공장님이 뭐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원영색이죠. 너한테 듣기 좋라고. 예. 교장, 뭐 교말 거자, 뭐 어떤 게 너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하는 말 잘하는 겁니다. 교원 말을 교묘히 하고 말을 듣기 좋게, 너무 듣기 좋게 하는 거죠. 말을 갖다가 너무 듣기 좋게 하고 말을 잘하고 영색, 안색이죠. 안색을 영자도 하이금 영자가 너무 보기 좋게 할 영자입니다. 예쁘게 할 영자. 그래서 말을 너무 듣기 좋게 교묘히 잘하고 안색을 뭡니까? 안색을 너무 보기 좋게 하며 그 다음은 발족이 아니고 여기 주공 주자 어떤 일에서 가한 것 지나치다라고 할 때는 발족이 아니고 주로 가할 주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함은 예를 갖출 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예의 본질은 별하는 거죠. 나와 너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구분하는 것이 예입니다. 근데 그 구분할 때 감기가 어찌니까 내면은 공손함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손함도 딱 정도야 딱 알맞은 거지. 정도에서 한치라도 넘어나면은 아침에 가까운 거죠. 아침에 가까운 거죠. 주고 어찌니까 공손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나치게 하는 거죠. 공손함도 좋은 것이고 하지만 요도 말하는 것과 안색과 다 중요한 거지만 모든 것이 뭡니까? 나의 본 마음보다는 너무한테 보기 좋게 하는 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나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친 거죠. 그래서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잘하고 너무 듣기 좋게 잘하고 안색을 갖다가 너무 보기 좋게 잘 꾸미고 공손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옛날에 누구 자구명이라는 사람이 자구명은 이렇게 나오시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 같은데 묘하게도 자구명에 대한 사적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공자와 동시대이면서도 이 문장을 보면 상당히 공자님이 존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공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배 정도가 아닐까라는 추측이고 또 자구명이 나온 거 어찌게 됩니까? 공자님 지금 역사책이 춘추라는 책이 있죠. 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춘추에는 주석을 세 사람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춘추에는 3전, 전을, 춘추는, 춘추라는 걸 대보면은 공자님이 기록한 것은 갱문이라고 해갖고, 갱문이 있고, 갱문에 전을 단계, 주석을 단계 있습니다. 그 주석을 갖다 세 사람이 달았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자시가 단거는 춘추 자시전이라고 하죠. 자시전이라고. 또 뭡니까? 공양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는 춘추 공양전이죠.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공양이라고 있습니다. 공양. 춘추 공양이죠. 이 전이라고 한 것은 전입니다. 전. 춘추에는 그래서 갱문이 있고 경전이죠. 경전. 갱문이 있고 전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춘추라는 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하는 것, 그 중에서는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시가 단 전이 있는 춘추를 제일 많이 받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 자시전 할 때 이 자시가 자구명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는 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안 전해지신 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공자와 동시대고 공자보다 약간 앞선 선배일 것이고 공자님이 나름대로 존경했던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자도 이거 보면 주자가 아니고 정자도 보면 어찌됩니까? 자구명은 딱 써놓기로 어찌됩니까? 고지문이냐라 요래만 써놨습니다. 고지문이냐 이때 문자는 무슨 문자입니까? 고지문이냐 들은 문자인데 옛날에 문이다 문자 이 뭡니까? 고지문 예. 어쩌면 옛날 고지문이냐라고 써놨죠. 그 문자 뭐라고 써놨나요?
왜 문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듣는 사람이다. 이때 문자는 뭡니까? 이름날 문자입니다. 이름날. 이름날 문자예요. 그래 고지문이 옛날에 이름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왜 문자가 이름날 문자가 되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 귀에 다 들린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다 들린 사람. 그래서 문인이라고 쓰면은 명성이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명성이 난 사람. 이름 난 사람 이 말입니다. 이름 난 사람. 한자의 어떤 매력입니다. 그래서 교원 영생은 앞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마치 앞에 보면 공자님 한 말처럼 나왔죠. 교원 영생하는 사람 중에서는 무엇이 드물다고 했습니까? 어진 사람이 드물다고 했고 그거 보면 공자님 한 말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궁명이 먼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교원하고 영색하고 주공하는 것을 나의 선배께는 자궁명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쨌다. 부끄럽게 여겼다. 진짜 이런 걸 부끄럽게 여겼다. 이만 봐도 자궁명은 분이 훌륭한 분이었다면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자궁명이 내 선배인 자궁명이라는 분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더니 모여 나도 또한 이 말이죠. 모여 한문에서는 자기 이름자를 쓰는 것이 자기를 제일 낮추는 겁니다. 제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쓴 근세까지 쓴 옛날 한문투 편지 보세요. 한문투 편지에서 딱 보면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은 부모나 스승이나 대선배나 이럴 때 쓸 때 딱 자기 이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모자로 공자님이 자기 이름자를 쓴 거 보면은 자궁명이 후배는 아니다라는 거죠. 존경하는 선배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동시대의 사람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궁명이 이것을 부끄럽게 자궁명한 분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도 또한 어째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것은 삼가해라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문제입니까? 금뒤의 말도 참 다 지금 어디 뭐 내놔도 한 개도 말이 이상할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이권이 우기인을 뭐입니까? 무엇을 숨기고서도 속으로서 상대방 비난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속에다 숨기는 겁니다. 이권이죠. 원망하는 마음을 숨기고서 누구를 그 사람을 뭐하다. 버두자가 동사다. 버두자를 동사로 해석하면 원망한 마음을 감추고서 그 사람을 벗으로 친하게 지낸다. 벗으로 새긴다며. 버두자 동사자는 벗으로 새기다. 벗으로 삼다. 이런 게죠. 친하게 지내다 다 된 겁니다. 하여튼 버두자를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상에 뭐 지금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지만 내가 보니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태반 일을 하는 사람들. 태반이. 이원이 속으로는 원망을 숨기고서 그 사람을 잘 지내서 한 개도 존경 안 하지 않으면서도 말 앞에 나오는 게 존경하는 동료분들 사고 그런 거. 아니 존경을 하는 거 동료분이라고 썼으면 뒤에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래 해놓고는 전부 다 욕하는 말 하잖아요. 그게 어째 말이 맞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원이 우기인하는 게 딱 그 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원망함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어도 그 사람을 벗으로 삼는 것. 이것을 누구가 가슴에 자궁명이 치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형 나도 또한 이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행실에 관한 부분의 문제이고 이거는 옛날 2500년 전에 공자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치 성인의 말이 아니라 옆에서 또 할아버지가 말씀해주는 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안년 계로시러니 안년은 원래는 안년이 자죠. 이름은 돌해자 안계입니다. 안계. 계로는 자로죠. 계로. 공자님이 항상 평생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제자죠. 그 중에서도 뭡니까? 계로는 공자님보다 나이가 6살, 8살 작습니까? 제자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논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녀는 공자님하고 30살 차이죠. 그러려면 안녕 계로에서 어찌 됩니까? 순서가 썼다면 순서가 계로가 먼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녕이 먼저 나와 있죠. 그거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 계로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계로가 제가 적었는데 계로가 6살 작습니까? 8살 작습니까? 예. 아홉 살이네. 542년이네. 공자님보다 자로는 9살 작습니다. 9살 작고. 그럼 공자 9살 작고, 안자는 30살 작으니까, 어찌 돼요? 그 정도 20살 차이가 난다면은, 글로서도 계로가 앞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나와 있네요. 다음에 이 논어란 책을 만들 그 당시에 이유는 논어는 공자님의 2대 제자도 2대와 3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인데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쓴 것으로 봐가지고는 안년이한테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년이하고 계로가 뭡니까? 이건 뭡니까? 모실 시자죠. 안녕과 계로가 모시고 있었더니 되죠. 누구를은 없죠. 누구를. 그거는 선생님이죠. 왜? 모시다라는 것은 아랫사람 윗사람 모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녕과 계로가 공자님을 다 하루는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한 겁니다. 너희들 합각은 이지래요. 합으로 준말이죠. 너희 어찌 한자가 합으니까 그렇게 어찌 멈하지 않는가라는 뜻이죠. 어찌 각은 각각 제각각 너희들은 각기 이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말해보지 아니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세 분이 공자님하고 이 두 사람이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을 하기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걸 말을 해보지 아니하노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찌 너희들의 뜻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각각 말해보지 아니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걸 보면 뜬금없이 이러한 건데 이만 가지고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건지 이 공자님이 이 말 하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 이거는 어찌 됩니까? 뒤에 있는 말로 가지고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 가지고는 전달하는 정보가 엄청 작은 거예요. 세 사람이 모였다. 그러다 뜬금없이 왜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 말 안 해보느냐? 이렇게만 물은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그 공간에는 세 사람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정보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서 뒤에 답이 나와 있기로 어찌 됩니까? 다 이러니까 자로는 뭡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약간 성격적으로 뭡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담력 있고 하지만 뭡니까? 성급하고 경솔한 면이 많은 분이죠. 그렇지만 천하의 효자가 자로죠.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백리 밖에서 살을 지고 하루 종일 와가지고 부모님 봉양한 분이 자로죠. 공자님보다 9살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로는 이 말로 보면 자로도 이 관계를 아주 적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로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컨대라는 거니까 원컨대로 나오면 뭡니까? 원컨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원컨대 저는 원컨대 무엇을 금마와 나는 그대로입니다.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죠. 수레하고 말하고 원컨대 수레와 말과 또 의경구를 수레와 말과 뭡니까? 의경구 오대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오대자가 없어야 문장선은 더 맞을 긴데 요 의경구에서 의자는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대자가 나오면 명사인지 동사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엄청 동사로 많이 씁니다. 의경구 경구는 뭡니까? 가벼울 경자
구자는 트롯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트롯은 무거운 것은 값이 엄청 쌉니다. 왜? 가죽 뺏기가지고 바로 입으니까요. 그래서 트롯은 뭡니까? 가볍고 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갱구라고 하면 최고의 목표옷을 갱구라고 합니다. 갱구. 그래서 목표 가독 구자 중에서 뭡니까? 제일 가볍고 좋은 귀한 옷이 뭡니까? 중에서는 호백구죠. 호백구. 호백구는 뭔지 여우호자. 그 맹사군 좀 보면 됩니다. 진시황 가지고 호백 뭡니까? 호백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우호자, 흰백자, 구자 이런 토로 여우의 흰금만을 모아가지고 목표옷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우의 흰 것은 어디입니까? 여우 기드라니 틀이죠. 여우 기드라니 틀이 이겁니다. 이만 모아가지고 탁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가벼울 거예요. 가볍고 따신 거죠. 갱구라는 것은 엄청 최고급 목표옷을 말할 때 갱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로가 말하기로 술이나 이건 술이 이건 일반적으로 없는 게 귀한 거죠. 이런 거는 갱구나 금화가 있는 것은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위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 그래서 원컨대 만약 제가 수레가 있고 말이 있고 아주 귀한 그는 가득 있는 것을 오대자 있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그는 터로 귀한 그런 목표 있는 것을 이거는 부귀하거나 돼야 영다해요. 이런 게 갖춰집니다. 이런 것을 내가 부자가 내가 이런 게 있다면 이 말. 안에 있던 그 자루가 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있는 것을 누구와 더불어 여풍으로 공하여 누구로 더불어 친구와 만만는 법과 더불어서 이것을 함께하여 공유하여 가지고 공유하여서 폐지무감하노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리 쓰다가 이것이 뭐 고장이 나거나 폐한 다 날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날가 해지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한함이 없는 그런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로가 친구 좋아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같이 공유해 쓰다가도 그것을 갖다가 아무 안타깝게 여기는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겁니다. 친구 좋아하는 것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자기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근데 이 말 듣다 왜 너들 마음속에 있는 건 뜻을 이야기해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자로는 이렇게 말하고 안녕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녕이 말하기를 저는 원컨대 이라 하고 싶습니다. 원무 이 여만 봐도 안녕이의 성격을 알습니다. 저는 원무 벌선 원컨대 벌선 벌자가 7벌 정벌할 벌자인데 자랑할 벌자도 됩니다. 자랑할 벌자. 저는 그는 뭡니까? 무엇이 없어요. 나의 성자는 뭡니까? 나의 잘난 점이죠. 나의 잘난 점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벌선입니다. 그것이 벌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점을, 잘난 점을 갖다가 자랑하는 것이 없고, 제 잘난 점을 자랑함이 없고, 또 무시로입니다. 베풀 실자도 어찌 됐냐 하면, 너한테 베푸는 게 보라고 이거 뽐내는 것입니다. 뽐낼 시자가 되는 겁니다. 뽐낼 시자. 넘보라고 이렇게 베푸는 거니까요. 내가 보라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로자는 수고로 로자가 아니고 공로 로자입니다. 공로 로자. 어떤 일을 하고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잘난 점을 자랑하거나 또 제가 어떤 놈 앞에 한 공로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을 갖다가 뽐내는 것 그런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로자는 주에 말해서 로자는 공로 로자로 보기도 하고 어쩌니까 수고롭게 일한 것 이렇게 수고로 내가 놈 대신 수고롭게 일한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어떤 것이면 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말하기를 저는 제 잘난 점을 너한테 자랑하거나 제가 너를 위해서 한 어떤 일, 좋은 일을 공로를 갖다가 내 보이는 거 뽐내는 거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랍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안녕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데요. 대단 성찰하는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자님 말할 때 안녕이는 뭡니까? 안녕이는 불천노하고 성인하면은 그 화를 너한테 옮기지를 아니하는 사람. 불천노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한테 썩는 걸 B한테 옮기다.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우러난 성을 너한테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이갑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하지만 두 번 저지르지 않는 거죠. 불이가. 허물을 두 번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안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불천노와 불이가나 여기서 말하는 벌선이나 무시로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자로가 말하기로 왜 선생님 제자들 말만 듣고 선생님은 말씀 안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자로가 말하기로 자로는 앞에 있는 계로입니다. 계로가 자로가 말하기로 어찌 됩니까? 원문자지지 하노이다. 원컨대 듣고 싶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무엇을 듣기를 원해? 원문자지. 이때 자자는 선생자자죠. 선생자자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그럼 선생님 속에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자기 속에 있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와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노자를 안지하며 어찌 됩니까? 늙은이를 이에 편안하게 해주며 이 말이죠. 그 다음 친구를 이에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앞에는 늙은 사람을 이에 편안하게 대접해주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죠. 그 다음 밑에는 친구를 이에 내가 행동을 잘해가지고 믿음직하게 해준다 이 말로요. 믿음직하게 해주며 또 소자를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품을 했잖습니까? 품어서 안아주다 보살펴주다 이런 뜻입니다. 젊은 사람을 위해 보살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해석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밖에 해석이 없나요? 그래서요, 안지 해제할 때 갈지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공자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늙은이를 내가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뜻을 지금 해석했죠. 그럼 요는 앞에도 다 하고 싶었지만 내가 노인을 잤으면 노인을 편안하게 내가 대접한다. 친구를 내가 믿게 해준다. 젊은 사람들을 내가 보살펴준다. 이래가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는 어찌 볼 수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은 편안하게 여기도록 내가 행동해 주는 거죠. 그거 보세요. 그래서 노자들이 나를 보면 편히 여겨요. 뭐야 이래가지고 가까이 느끼는 음악이 느끼는 거 아니죠. 이게 하나의 다른 해석입니다. 늙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항상 편하게 여기가지고 자유롭게 편히 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친구들이 보면 항상 저는 언제나 나는 하나 안 하는 그거는 그래 했을 거다 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나를 믿도록 해줘요. 젊은 사람들이 내만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요는 품어주고 보호해 준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은 어디가 그러한다고 나를 갖다 생각해 주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어디가 나를 생각해 주는 그렇게 했으면 나는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이것도 다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전에 주자는 앞에 일반적으로 하신 그런 해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근대 와서는 그게 아니고 대상한테 편안하게 나를 대하도록
행동해주고 친구가 나를 언제나 믿을 수 있게 내가 행동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이럴 때는 딱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로도 할 때 보면은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가의 이야기를 두고 한 말이었죠. 안녕이도 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안 하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이런 공자님도 말할 때 노자와 부모와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안녕 괴로가 싫으니 공자님 물 때 왜 너희들은 너희들 속에 있는 뜻을 말해보지 아니하노? 라고 난 말이 있었죠. 그럼 그 앞에 어떤 일이 숨어 있었겠나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겠나요? 이는 순수 추론입니다. 순수 추론이죠. 왜? 너희들은 왜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심각한 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 사람이 다 묘하도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주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서는 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항상 너무 그렇게 대하더라. 사람 될 때는 어째야 되는데 그건 그렇더라. 이런 말을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사람 될 때 어쩌면 좋겠노? 나는 사람 될 때 자루는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아니면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공자님도 나는 늙은이 사람 만나면 나는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아닐까요? 왜? 너의 뜻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무엇에 관하여라는 주제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답을 보면은 우리는 주제를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고 너희들 속에 품고 있는 도에 대한 마음이 어떠느냐, 수양에 대한 마음이 어떠느냐, 정치에 대한 마음이 어떠느냐 물었으면 대답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남한테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때 이 앞에 이야기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찌 대해야 된다. 누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 하더라. 그만하게 대하더라. 누구는 사람 대할 때 우지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너희들은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좋을지 뜻을 말해보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각은 이질이요 앞에 무엇이 생략되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와 이의호라 다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각은 요런 경우 뒤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대답을 추론할 수 없다면 대답을 보고 추론해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주제 때문에 이런 말이 오고 갔는지도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진주 구면은 생각하는 게 촉성무하고 농계를 이야기만 해야지만 진주가 조선반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진주의 정신이 있는 것은 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일사 이거는 조선 발도 어디에도 있지 않는 딱 진주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 한시대 동시대에 죽은 사람이 동시대 동일에 죽은 사람을 동일하게 얹어가지고 공열을 기리는 공열을 행청하는 그런 사당이 진주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창열사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나라가 한 왕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호국의 정신, 나라를 갖다가 호국을 하는 정신의 대한민국 저지에서 호국을 찾는 게 지금 다 흰충원이 있고 어쩌면 그에 못지않는 것이 진주에 있는 창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렬사에 대해서 의외로 진주 사람들이 이거는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이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배품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진주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창렬사에 대해 가지고
뭐 참배도 하고 존경도 하고 긍지를 가져야 할 그런 것이 창렬사인데 창렬사에 대해서 의외로 이거 뭐 저는 시에서 뭐 홍보하거나 선정하는데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해 전에 창렬사에 대해서 누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이대 회장님께서도 저한테 그 연구를 한 게 좋았었는데 창렬사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2개가 있는데 문 2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 들어가면 창렬사 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음 들어가면 외산문 처음 들어가면 문 이름이 유중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중문. 그 다음 들어가가지고 딱 사당 입구에 들어가면은 되어 있는 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수리차 아닙니까? 꽃잎 파자, 꽃잎 파자가 이게 뭐예요? 아이, 제가 글로 못 쓰겠네요. 예? 파초할 때 파자고 전부 꽃잎 파자. 아니, 요 밑에 한 개 더 있어요. 앞에. 참, 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로서 맛있긴데. 파초 파자가 아니에요. 파초 파자가 아니고. 내가 봤는데. 이거 참 옛날에 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잊어버려 놓으니까 흰백 옆에 여기 붙어 요자로 되어 있어. 흰백이 있고 또 이제 회장님 이 글자가 맞지요? 기억이 옛날에 내가 회장님 제가 어디 있어? 맞습니다. 이 맞죠? 요자입니다. 그럼 전판문으로 이렇게 있어요. 아멘 진주시에 살면서 창여사 대란 임진왜란 때 계산년에 돌아가신 분들 다 해갖고 제사 드리는 곳이다, 잠 드리는 곳이다 이름만 알겠지만 문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유중문 이게 꽃잎 파자입니다. 전파문이라 썼는데 이것이 뭔 뜻인 거를 진주 시민 중에 아는 사람이 있네.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가지고 저도 요거는 찾아보면 이거는 구런이가 진 이소경이 나오는 말이니까 그대로 촌에 나오는 거 그럴게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데 유중문이란 말이 뭘까요? 유중문. 그래서 들어가면 창여사 들어가면 이 문만 봐도 다 정말 감동이 서려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중문이 뭐 때문에 유중문으로 했다? 이 기문이 없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문에도 기문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중문이 기문이 남아있으면 너무나 좋을 건데 여도 기문이 없고 뭐 때문에 유중문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전파문도 뭐 때문에 전파문이라고 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는 것 중에 유중을 찾아보는 것 중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다. 그렇지만 그 죽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태산보다 무거운 사람이 있고 죽는 것이 기러기 털보다 목숨이 가벼운 사람도 있다.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그 목숨이 태산보다도 무겁다라고 하면서 어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유중어 태산이란 말이 있더라. 아, 여서 유중이란 말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유중문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도 더 무거운 사람들이 이 안에 있더라. 저는 요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뭐 기록을 제가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 죽기는 한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숨이 유중어 태산보다 무거운 사람이 있고 홍보보다 가벼운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중이란 말은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사 갖고 유중문의 유중이 뭐인지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진주 시민 중에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전파를 합니다. 전파문은 이 안에는 사당이다라는 것을 말로 해놓겠습니다. 전자는 정하고 파자는 꽃잎 파자입니다. 꽃잎 파자. 이거는 옛날에 중국 초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홀링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이 춤을 출 때 꽃다발을 들고 춤을 춘답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을 들고 춤을 추다가 한 무인이 나갈 때는 꽃다발을 다음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그 꽃다발을 가지고 다시 춤추게 해가지고 어찌 되냐 하면 사당에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 무녀들이 꽃다발을 돌려가면서 춤추는 것을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는 죽은 사람의 홀령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치러놓은 것이 전파입니다. 전파. 그럼 전파문 안에 들어가면은 죽은 사람의 홀령을 위로하는 사당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그 찾아보면 정보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할 겁니다. 유중은 그런데 이게 유중이 제가 말하는 유중은 태산이라고 하지만 이거 아니 다른 뜻이 있는지는 저는 뭐 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진주의 가장 빛나는 정신은 촉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농계에 없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촉성에 있는 것이 또는 그 의한 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렬사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창렬사 들어가면서 진주 시민 중에 유중문의 유중은 뭔 뜻이고 전파가 뭔 뜻인지를 갖다가 뭐 백에 한두 사람도 모를 정도로 이 정도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어찌 하느냐 말이죠. 그 이야기가 어떤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요 유중문과 전파문에 대해서 우리 유대 회장님께서 전에 한번 기록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싶어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거 보면 뒤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창녀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봅니다. 아마 앞으로도 아마 진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창녀사를 가게 되면은 이 유중 문 이름부터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좀 의미 있게 꼼꼼히 보는 것 이것도 뭐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아마 모르죠. 창녀사 뭐 외지에서 사람이 오면 요즘 하는 문화 해설사분들을 이거 알고 해설하는지 안 하는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 해설사들은 그 말을 뭐 뜻을 해석할 사람도 없고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저는 상당히 그냥 별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글자를 쓰면서 글자가 의미 없는 글로 쓰지는 않아요. 유중문이라 하면 무거움이 있는 문이다. 무슨 무거움이 있는 글이냐. 저 해설사를 했는데. 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녀사가 진주의 정신을 가장 대표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연구하거나 검토해가지고 또 일반 뭐 시민들을 알 수 있도록 왜 그 홍보가 그렇게 홍보를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촉성하고 어떻다 소리는 하고 뭐 농계 어째 가지고 뭐 농계 뭐 하면서 뭐 다투고 어쩌니 춤추는 게란 말이야. 예, 논 들어가겠습니다. 자와 이어요라 오미견 됩니다. 이어요는 여기도 아니고 다른데 엄청 많이 요는 이미 있답니다. 이어요라 호자는 나오면 의문산지 감탄사인지 안 모아됩니다. 요는 요 감탄사입니다.
이의 그만둘 이자죠. 이 그만둘 이자. 이의 호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 호라. 뭐 그만두어라. 뭐 감탄이니까 그만두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만두어라. 어떤 일을 쭉쭉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여기서 뭐 그래서 그만두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요 이의호라는 여기도 나오지만 도인명이 기거래사에도 이의호라라는 말이 나오죠. 저 내가 기거래사를 하면서 기거래해요 청문이장모하니 호불기요 기자의 힘이 행령하니 해추창이 독비하고 쭉쭉쭉쭉 나가다가 뒤에가 뭐지 나옵니까? 저 이야기를 하다가 이의호라 그만두자라고 하면서 부기도 비원이요 부기도 비원이요 재앙도 불가기라. 부기도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하늘이 낸 재앙도 나는 기약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도 이의호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것을 중간에서 이제 이것으로 그만두자라고 해가지고 문장을 한계하거나 전환할 때 쓰는 말들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어떤 것이 희망을 했는데 희망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쓰는 말로 그만두자, 그만둬. 잠시 그만두자라는 말로 쓸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이의호라 하면 그만두자. 아이고 뭐 희망이 없으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말하거나 그만두어라 하거나 감탄으로 하건 청유행을 하건 그거는 앞뒤 문장을 보고 다 맞게 알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의호라 그만두어야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만두어야지 해도 되고 그만두어라 해도 되고 이 나오는 것마다 각자 제일 적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의호라 해놓고 그만두자라고 해놓고 뭡니까? 미견은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뒤에는 목적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다. 무엇을? 능견기가이 내 자손자. 나는 뭐뭐한 놈을 뭐뭐한 자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뭐한 자를? 능견기가이. 능이 무엇을 보고? 능이 그는 자신이요. 능이 그 허물을 보고서. 그 허물은 능히 자기 자신의 허물이죠. 능히 그 잘못을 보고서 자기 잘못을 갖다가 뭐 보려고 하는 뭐 마음이 있어야 빠지죠. 능히 그 잘못을 딱 보고서 자기 잘못을 그걸 보고 깨달아 가지고 보고서 내 자성사 안으로 스스로 이 뭡니까? 송사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죠. 내 자책하는 겁니다. 자책할 송자입니다. 안으로 스스로 자책하는 자, 안으로 스스로 자신을 꾸짖는 자. 내가 왜 이랬을까?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왜 그만둬라? 아이고 뭐 소용없지 이런 뜻도 되고 소용없지. 왜?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것을 보고 희망을 가졌긴데 소용없지라고 말을 해도 이 요요를 제일 적당하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소용없지. 바래본들 소용없지. 왜? 이런 뜻으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만둬라. 나는 무엇을 보지 못했다. 능히 그 잘못을 보고서 자기 잘못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볼 줄 알아요. 눈이 밝은 사람이야 보는 겁니다. 그 자기가 한 잘못을 보고서 그것도 쉽지 않지만 안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자, 스스로를 갖다가 꾸짖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아멘. 이는 제자들이 막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wal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사고 서로 뭐 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누가 잘했니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생각해봐. 이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 거 아닐까 싶었네요. 그래서 능히 그 잘못을 보고서 그래가지고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갖다가 자책하는 사람, 꾸짖는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세상에 자기 잘못 보기도 쉽지 않고 설린 잘못이 있다 해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세상이지.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의원 나오니. 보면은 전부 다 변명하는 것이 잘하지. 자송자, 속으로 이것이 내 탓이요 하는 사람, 내 자송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은 어딘지 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치 그때나 지금이나 또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내 자손자 스스로 내 탓이오 하는 것은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아메이의 말은 가장 큰데 뭐 젊은 제자들을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두고 티각태각하고 서로 뭐 누가 잘했니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다음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실지업의 필요충신이 집실자 이거는 방실자의 집이라는 뜻이죠. 10가구라는 뜻이죠. 십실지업은 10가구 정도 사는 마을입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마을이죠. 동네 10가구쯤 사는 동네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뭐지? 충신한 자가 있을 거다. 충신도 쉽지 않습니다. 공양의도를 육아의도를 딱 늑자로 말하고 행실로서 표현하면은 효제충신이죠. 효제충신. 가정윤리로서 효제와 사회윤리로서의 충신.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효제충신. 그래서 10가구쯤 사는 이런 작은 동네는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런 곳곳에 다 있는 이런 조그만 동네도 반드시 어떤 필요 있다. 반드시 충하고 신한 사람이. 충은 뭡니까? 진기지심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을 100% 다스리는 게 충이고, 신은 말과 행실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이 충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충과 신이 어디입니까? 여모자. 필 반드시 누구와? 구자는 공자는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충신이 나와 같은 자는 반드시 있을 거다. 행실로서 충과 신이 나와 같은 자는 어느 곳에 가도 동네마다 다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충신한 사람 왜? 그런 타운할 때 성실한 사람들은 거의 다 충신할 만 기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충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가구쯤 된 말 어느 동네이든지 반드시 충신이 나와 같은 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불려는 뭡니까? 같지 않다가 아니고 뭐뭐만 못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못하다. 그렇지만은 불려 모지 화학년이라 뭐만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어가 그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만은 못할 것이다. 모지 호학년. 내가 갈지자는 주격이죠.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만큼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요. 어디든 충실한 사람이 어디 가도 내만한 사람 다 있겠지만은 뭡니까? 내만한 사람은 다 있겠지만 호학이 나처럼 호학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공자님이 이런 생이지지라고 하는 공자님이 호학을 갖다가 호학이 내 따라올 사람은 없어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이지지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들어. 사람이 등을 생이지지가 있고 학이지지가 있고 권이지지가 있는데 공자님은 생이지지라 했는데 호학을 이야기합니다. 중용을 보거나 뭡니까? 생이지지는 뭡니까? 생이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배워가지고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왜? 학이지지는 배우고 아는 사람이죠. 생이지지는 못 봐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생이지지는 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보고 깨닫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성으로 명한 중용에 나오는 겁니다. 자성으로 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학을 하는 사람 뭡니까? 학이지지 하는 사람이 기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으로 나오는 거 배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자명으로서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본성의 정성성자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요거는 자명으로 성입니다. 명으로부터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거는 성으로부터 명한 사람이고 일반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100% 정성된 마음을 가진 것은 치곡이죠. 치곡. 그래서 중용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주관을
최고의 객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관적으로 깨달았는데 그게 세상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들 다 들어맞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이지죠 하는 거예요. 학은 뭡니까? 객관화되어 있는 것을 체득해가지고 내를 주관화된 정신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학이죠. 조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이지균 공자님이 호학이라고 말을 해서는 호학. 아니 이 호학이라는 말을 한 이것이 부가에서 말하는 무위법하고 유가에서 말하는 유위법하고의 차이일는지도 모를 겁니다. 차이일는지. 불가에서 말하는 무위법은 뭐 이건 좀 다른 쪽입니다. 무위법은 존재 자체 생명의 어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논한 것이 무위법이죠. 존재의 본질이 뭐냐를 아는 것이 무위법이죠. 유위법은 가치를 말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것이 유위법이죠. 창의사 같은 것이 유위법을 우리는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만 하면 될 수 있는 분이 호학을 말로 했던 이것에서 공자님이 이전에 문물을 그때까지 내려왔던 동양의 문물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호학이란 말이 공자님이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을 예로 표현하는 그 극기복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뭐 각하고 유익분부터 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공자장 편이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뒤에 옥야편을 좀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옥야편, 예. 집주, 논어, 건지주, 옥야편도 내용은 앞에 있는 공야장편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 뭐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나 안 그러나 뭐 제자들에 대한 어떤 일을 기록한 그런 분입니다. 자왈, 이제 한번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왈. 옥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중궁이문 자상백자한데 자왈 가야나 간이니라. 중궁이왈 거갱이 행간하야 이인기민이면 불력가호이까 거간이 행간하면 문에 태간호이까. 자왈 옹지연이 연하다. 애공이문. 이 안자에 대한 이야기 연하네. 제자 수기 호학인이 있고. 공자대왈. 요안의자. 호학하야. 여도 호학이 나오죠. 앞에도 호학입니다. 호학이란 말 정말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란 말이 하기 시스런 말을 했죠. 불천노하며, 이거는 불천노하며, 불이가 하더니, 불행단명사이라, 금야전무하니, 미문화자니이다. 애공은 공자 만년에 주의를 천하하다 만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이고, 애공이 나오면은 공자 68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행단명사이라 금야정무하니라. 그주에 보면 주자도 안자가 32살에 졸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32세에 돌아간 게 아니고 41세에 죽은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안자. 그러니까 41세 30살에 뭐 죽은 것은 아닌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럼 자왈 옹야는 가사남민이로다. 옹 이야기 앞에 한번 나왔죠. 옹은 누굽니까? 옹은 성씨가 염씨입니다. 예, 염씨입니다. 그 논에 염씨가 세 사람 나옵니다. 염옹이하고 염옹 이름 중문이네. 중문. 염옹이 나오고 그 다음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벼슬 높이 한 염구가 있고 또 염배구가 있죠. 염배구, 염경이라고. 이 사람은 병들어 죽을 때 공자님 뒷문안 같은 염배구가 있고 세 사람이네요. 염배구입니다. 그 중에 염옹은 중궁인데 공자 여서 안해 또 자공 자로 세 사람 위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 중궁입니다. 중궁. 염옹입니다. 중궁 이야기 앞에 한번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었나요? 어떤 사람이 말했죠. 중궁은 뭡니까? 중궁은 인이 불령이로다 나온 거 기억합니까? 호기 말 중궁은 인이 참 마음은 어진데도 불령 말을 잘 못해. 이런 말자를 연주했습니다. 중궁은 어진데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하니까 공자가 유명한 말로 했죠. 언용령이 이리요. 그래요. 어찌 말 잘하는 걸 어디다 시킨대? 말 잘하는 걸 어디다 시킨대? 언용령이래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말로 하는 연몽입니다. 아마 그런데 중궁의 이야기는 중궁은 연몽은 BC 522년입니다. 아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아내는 521년이거든요. 그렇고 이 중기 제자로서 덕행가에 속하는 겁니다. 덕행으로서. 그런데 연몽은 엄청 인물도 훌륭하겠지만 행실도 훌륭하고 말도 뭐 제가 볼 때는 말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말을 갖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몽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공자님은 연몽이 칭찬한 말밖에 없습니다. 칭찬. 그런데 칭찬 중에 최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 중궁입니다. 중궁은 그런데 이 중궁은 그 부친은 엄청 좀 좀 뭡니까 평판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행실이나 이런 게 평판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 뒤에 나옵니다. 이우지자 성차 각이면은 얼룩소의 새끼가 성자 털빛이 화나게 붉고 또 딱 이런 뿔이 딱 바르게 나 있으면 희생에는 딱 그런 걸 잡거든요. 순색의 털을 가지고 뿔이 바르게 난 그 소를 잡아서 희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중궁을 다시 칭찬하면서 얼룩덜룩한 소는 망고 쓸데없어 일이나 시키는 소죠. 그래서 얼룩덜룩한 얼룩소의 새끼가 딱 순백 붉은 털에다가 뿔이 탁 바르게 나왔으면 사람들은 그 얼룩소 새끼라 했고 사람들은 안 쓸런가 몰라도 희생으로 바치면 산천의 귀신은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중궁을 칭찬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좀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연몽에 대한 얘기도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연몽 그래서 말하는데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옹야는 연몽이는 옹야 제자니까 이름을 부른 거죠. 옹야는 가사남민이로다. 가사남민이다. 하여금 난면하게 가짜 해석입니다. 가짜는 해석 두 개 동산 나올 때는 뭐 할 수 있다 내지는 뭐 할만하다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아니면 할만하다가 낫겠죠. 그래서 옹녀는 하여금 난면하게 할만하다라고 해석됩니다. 사자는 하여금 사자는 항상 여기가 누구누구 하여금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가 갈지자가 원 그석을 쓰거나 갈지자로 쓰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역동사는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해석하면 옥리는 갈지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난면하게 할 만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식 해석입니다. 그래서 갈지자 밑에 하여금 사자 밑에 갈지자가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난면이 뭐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난면이 뭡니까? 면자는 얼굴 면자가 아니고 향할 면자입니다. 좀 향하여 볼 면자입니다. 그럼 남쪽으로 향하여 보는 사람. 갈리. 이거는 왕이며 제후 왕입니다. 남면하는 사람은 지도자 제후 왕들을 말합니다. 왜 어찌됐냐 뭐 중성이 공제하는 지도적에 있는 건 뭡니까? 북극성이거든요. 북극성이 있다가 치장이 전부 다 북두성이 있는 북쪽을 갖다가 제일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이 있고 요 남쪽이죠. 남쪽. 그럼 요 북두성이 있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북쪽에 이어서 앉아가지고 남쪽을 향해 보면 어찌 됩니까? 거기 남면이죠. 북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치자는 북쪽이죠. 북쪽. 어디든 치자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앉은 사람은 뭡니까? 북쪽에 앉은 사람은 남쪽을 보고 어찌 됩니까? 남쪽으로 보면 어찌 돼요? 남쪽을 보고서는 남면이 임지죠. 남쪽을 향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임하고 있는 거죠. 남면이. 남쪽에 앉는 사람은 남쪽에 앉아가지고 어찌 됩니까? 꿀에 앉아서 북쪽을 보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북쪽을 보는 사람은 북면이 사지죠. 북쪽으로 향하여 가지고 주군을 섬기는 거죠. 이거는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남면은 어찌 되냐 하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여 임하여 있는 사람 해가지고 지도자, 위정자,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 남쪽에 앉아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섬기는 사람 이건 뭡니까? 신하의 자리를 말합니다. 신하의 자리. 그래서 옥녀가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면 그럼 저 사람 딱 보면 정말 제후왕이 될 만한 정도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진짜. 요건 한결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게 거의 요즘 동서남북이 다 그럽니다. 제사 지낼 때도 다 이렇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이제 동쪽이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재물을 보면 어찌 됩니까? 여기가 북쪽이니까 동쪽이 뭡니까?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그럼 제사상을 열어놓고 위패를 여기 위에서 놨다면 요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서쪽을 갖다 놓기도 하죠. 홍동백서 상는 그런 거 하고는 홍동백서 우리 여기 하면 다르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요는 고정적인 지행으로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적인. 결국 어찌 됩니까? 이것이 다 나와가지고 신주를 놓는 자리가 북쪽입니다. 또 어디든지 어른이 앉는 쪽은 북쪽입니다. 어디든지 어른이 앉으면 그쪽이 북쪽입니다. 어른이 앉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서를 모르고 하면 윗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는가를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냐, 요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요 자리가 어찌 됩니까? 이 자리가. 오른쪽 왼쪽을 하면. 여기서 하면. 오른쪽에서 요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됩니까? 왼쪽이 되고, 여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지만은, 이 사람은 그리 쓰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주가 여기 있으니까 주가 보는 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요리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착각을 하면은 이게 뭐 요쪽에서 본 건지 저쪽에서 본 건지라고 말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리는 이거는 옥녀의 인품이 어떤 리더가
제왕이 될 정도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량이는 그 참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지 남면을 할 수 있는 제왕이 될만 하여금 제왕이 되게 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제왕을 시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중궁이 그 말을 듣고 중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옥냐는 가사 난민이로다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고 중궁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의 이야기인데 옥냐 이야기가 나와놓으니까 같이 첨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 옥냐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그렇게 이야기가 내용 자체가 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궁이 문 자상백자한데 중궁이 공자님한테 묻는 겁니다. 중궁이 자상백자라는 사람, 자상백자도 사람입니다. 자상백자에 관하여 물었는데 됩니다. 자상백자. 그런데 자상백자는 뭡니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장자에 나오기도 하지만 자상백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보도 어찌 됩니까? 자상백자는 뭡니까? 노나라 사람인데 호시위 호왕국입니다. 의저 곧 이거는 장자책에 나오는 겁니다. 장자책에 보면은 장자책에 나오는 중에 뭡니까? 의 장주 소칭 자상호 문호자 지배호자 자상호일 것이다 라는 것만 나왔고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자에 나와 있는 자상호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 글씨 쓰는 분들 요만 흔히 있었죠. 군자의 사김은 군자지교는 군자의 사김은 밋밋하긴 이건 아무 맛이 없는 겁니다. 담자 이거는 짜온 맛도 없고 그 밋밋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김은 달달하기가 꿀과 같다라고 쓴 이 말을 갖다 항상 자상호가 했습니다. 자상호. 근데 이 말을 갖다 자상은 공자가 물었을 때 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지? 군자의 사김이라는 것은 군자의 사김은 누구나 볼 때 뭡니까? 볼 때는 싱거워 가지고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도 내면에 있는 본성의 순한 자연의 섭리로 사귀이기 때문에 아무 표가 없어요. 그 듬듬한 것 같지만 이거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배설과 권력과 돈으로서 친한 사람들은 그게 있을 때는 마치 개미가 노리에 맞아가지고 달려가듯이 그래가지고 달려 꿀과 같아가지고 화들짝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은 샤 흩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자상호입니다. 그런데 이 자상호를 두고 어찌된 하모 방해지사란 말을 합니다. 자상호는 방해지사. 그러니까 요 논에서 나오는 자상백자 같은 게 뒤에 가면 숨어서 자기 자는 방해지사라고는 말로 쓰는데 모든 세속의 어떤 예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홀로 숨어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는 사람들이 방해지사라고 사람을 방해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궁이 자상백자에 관하여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전에 옥냐를 보고 가사난민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자상백자 이야기가 이거 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면 전혀 나올 수 있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상백자는 세속의 어떤 예의나 부귀 이런 데 메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다 벗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의에 그런 거 없이 엄청 소탈하게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뒤에 나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자상백자에 관한 문이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하기를 그 사는 방식도 가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도 가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해둡니다.
간소할 간자 앞에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나요? 기여기연저 오당지 소자는 뭡니까? 오당지 소자는 강간하야 할 때 여 간자가 나왔죠. 이 간자는 그 당시 어떤 뜻을 쓰인다고 했습니까? 소탈한 거, 예의 얽매임이 없는 거, 이런 거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응성한 거. 그래서 이건 전혀 객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탈할 간자에 가까운 겁니다. 나쁜 뜻으로는 큰 소리만 치면서도 이런 응성하게 처리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이 간자입니다. 그래서 자상백자의 어떤 정신세계 같은 것이 사람은 살면서 그것도 뭐 하기는 하지만은 너무 사람이 사는 사회의 어떤 것에게는 조금 성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앞에 하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중궁이 공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견해를 밝힙니다. 중궁이 말하기를 거갱이 행한하여 이인기민이면 거갱이 마음은 경에 거하고 뭡니까? 경건한 곳에 마음을 두고서 소탈한 것을 행하면 그런 예의에서 보는 거 단순한 소탈한 것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다스린다면 됩니다. 요거는 거경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은 항상 경건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대하거나 외부적으로 행동은 간소하고 소탈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의외로 보면 그런 사람 보면 따라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입니다. 거경이 행간하여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불력가와 그것은 또한 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따라가면서 박수치만 하다는 거죠. 그것은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됩니까? 소탈한 게 좋다 해서 자기 마음도 항상 퍼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간이 행간이죠. 거간이 자기 마음까지도 이렇게 일탈된 거, 소탈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엉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도 그렇게 좀 엉성한 그런 상태. 경자의 반대입니다. 반대는 아니죠. 그래서 자기 마음도 소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탈한 행실로 이렇게 드러낸다면은 소홀하고 실수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간에다 두고서 그 간한 것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면 이것은 뭡니까? 문에 이것은 큰 대자는 지나칠 태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소락함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는 거갱이 행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자상백자는 그리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가사남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옥냐 중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 개를 갖다 연이어서 적어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상백자가 여기서도 전혀 뭐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궁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간한 것의 장단점을 다 이야기한 거죠. 장단점을. 그래놓은 게 이 말을 듣고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옹지연이 연하다. 연몽이 말이 그렇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몽이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옹지연이 연하다는 말을 쓴 것만 봐도 이거는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자상백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궁이 이 말을 하니까 중궁 연몽이 말이 맞다라고 해준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앞에 있는 옥냐는 가사남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뒤에 아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